안녕하십니까. 포천에 사는 서정세입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부에서 생계비를 받아 살고 있는데 큰딸이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이 수입에 잡힌다고 받았던 수급비를 다시 내어놓으라고 합니다.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육 년 전부터 말기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서정세 씨. 이틀에 한 번 병원을 오가며 하루에 4시간씩 혈액투석을 받고 있습니다. 서 씨는 6식구의 가장이지만 병이 깊어 일을 하지 못하고 대신 월 80만 원 정도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상태나마 정부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. 기초생활 수급비로 6식구가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. 게다가 서 씨는 며칠 후에 신장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. 집사람이 또 선뜻 준다고 해가지고 신장을 지금 준비 잘 되고 2월 11일 날 수술 들어가기로 날짜 잡혀 있습니다. 겨울방학, 여름방학. 큰 수술을 앞두고 병원비 등 걱정이 많은 서정세 씨. 그런데 얼마 전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. 대학에 다니는 큰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이 일용소득으로 잡혔다며 지급된 생계비를 환수하겠다는 것입니다. 주로 야간에 편의점에 나가서 시간당 4,000원씩 받고 일을 했어요. 큰딸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 4,000원을 받으면서 방학 동안 어렵게 일해서 번 돈 때문에 생계비를 환수하겠다니 서 씨는 기가 막힙니다. 학생애가 더군다나 밤에 고생을 해서 최저임금에 준하지도 못하는 금액을 벌었는데 거기에서 환수를 한다고 그러니까 법도 법이지만 이건 좀 모순된 거 아닌가 싶네요, 사실. 어린 자녀가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까지 수입으로 잡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청에 물었습니다. 임시 일용직 소득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된 거죠. 그전에는 임시 일용직은 전산상에서 우리가 조회가 되질 않았었거든요. 네. 국세청에 신고된 아르바이트비 등 일용소득이 작년부터 전산으로 연계되면서 그 소득이 수입으로 잡혀 수급비 일정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. 신고가 되는 경우. 더군다나 그걸 기특하잖아요. 치과진료비를 썼다는 게. 아, 이 따님이 치과진료비 썼대요. 그걸로. 어렵게 번 돈을 동생과 자신의 치과비로 사용한 서 씨 딸. 사연은 안타깝지만 시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요새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어디 있냐. 그러니까 참 기특하다. 그래서 우리도 그런 돈은 빼주고 싶지만 저희는 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는 없잖아요.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쓴 비용. 서 씨 딸은 치과 진료비로 사용해 이 지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큰 수술을 앞두고 생계비 일부를 도로 내놓아야 하는 상황도 문제지만 딸이 일하려는 의욕까지 꺾어버리는 것만 같아 서정세 씨는 마음이 아픕니다. 네, 그 자체가 부담하다시는 거죠? 그거 환수하면은 지금 아르바이트 하지 마라 그랬어요, 차라리. 응? 차라리 일을 하지 마라. 그냥 집에 있어라. 아니다 싶습니다. 취재진은 보건복지부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 대학생들이나 그렇게 좀 학생들이 일하는 부분들을 급여를 깎고 이런 부분들이 좀 근로를 유인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인식하고요. 그래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많이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그게 좀 가구 특성에 의한 징수하기가 곤란하다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거든요. 포천시 쪽에 한 번 더 좀 제고해달라고 네. 요청을 해보겠습니다. 어린 자녀가 어렵게 벌어 동생과 자신의 치과 치료를 위해 쓴 돈 때문에 생계비를 삭감당하게 된 서 씨. 최저 생계비로 살아가는 수급자들의 현실을 먼저 헤아려 달라고 호소합니다. 어렵게 아르바이트를 했던 제 딸의 수고도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.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학생들 아르바이트 수입 때문에 생계비를 삭감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